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성북구청 독서토론 아카데미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날씨가 급격히 추워졌죠. 하지만 우리 곁에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아끼는 책 한 권 있다면 마음의 삭막함도 더불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기다리셨던 성북구청 독서토론 아카데미 2강 수업인데요. 책 모임 맛보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알찬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깜짝 게스트도 있고요. 기다려 주시고 또 2부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독서토론 생방송을 보실 수 있어요. 아마 최초가 아닐까요? 책 모임을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집안에서 편안하게 뭐 누워서 막 기대서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편안한 그런 자세에서 독서 토론은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진짜 생방송으로 보니까 재밌다. 이런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2부까지 알차게 구성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들어오시고 계신데요. 우리 채팅창에 서로 인사 나눠주시고 제가 지난주에 1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책 친구 사귀는 거 우리 이 시간 함께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너무너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오늘의 1부의 깜짝 게스트 누굴까요? 여러분 한번 누군지 오늘 누가 나올 것 같아요? 막 이런 거 한번 짐작해서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세요. 그 상품 없는 퀴즈 되겠습니다. 누가 나오실까요? 이렇게 성북구청 독서토론 아카데미 10년째 성북구의 상징이고 또 많은 구민들의 사랑하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자,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도 독서토론 아카데미를 찾아오신 반가운 손님이 있어 무척 기대가 됩니다. 이분이 안 오시면 독서토론 아카데미 힘이 나지 않겠죠? 성북구청 이승로 구청장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 인사해 주세요. 예. 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와 싸우면서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돌보시느라 애쓰셨는데요. 그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작년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렸을 때만 해도 올해는 직접 여러분들을 이렇게 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코로나 상황이 만만치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굉장히 좀 안타깝네요. 그러니까요. 부디 함께 정말 다 함께 노력해서 코로나를 하루빨리 종식시켰으면 합니다. 바쁜 중에도 독서토론 아카데미 찾아주셨는데요. 올해도 성북구는 성북구 한 책을 발표하면서 왕성한 독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깜짝 질문입니다. 네, 구청장님께 올해 한 책이 있거나 인상 깊은 문장이 있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올해는 한 책을 뽑는데 한 책 추진단 무려 1,300여 명이 이렇게 참여를 하셔서 한 책을 직접 이렇게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올해의 성북구 한 책으로 선정된 김소영 작가의 어린이라는 세계에서 이렇게 밑줄 그은 그런 문장입니다. 어린이는 나중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할 수 있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 우리도 그랬듯이 느리지만은 기다려주면 할 수 있다는 어린이에 대한 생각이 잘 그려져 있어서 좀 인상이 무척 이렇게 깊었습니다. 이 문장에 대한 생각만 나눠도 독서토론이 되겠다는 생각을 직접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 성북구 독서토론 아카데미 김민영 작가님과 함께 공부를 한다면 독서 깊이를 띄우는 역량을 이렇게 충분히 쌓을 수 있겠죠. 와, 지금 채팅창에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막 지금 네, 우리 시청자들의 반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밑줄 그은 문장까지 함께 소개해 주시고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인상 깊은 책이에요. 역시 바쁘신 중에도 책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는 구청장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모니터 앞에 지금 모여있는 많은 아카데미 참가자분들께 응원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북구청의 오랜 전통이자 자랑인 독서토론 아카데미는 함께 책을 읽고 다양한 생각을 바라고 들으면서 생각의 폭을 넓히는 그러한 장입니다. 혼자 읽어도 좋은 책이지만 함께 읽으면 더욱 넓고 깊게 아마 우리 똑같이 느낄 수 있겠지요. 올해는 특히 두 번의 토론 생중계까지 직접 이렇게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원드립니다. 와, 바쁘신 가운데 함께 해주신 구청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런 구청 프로그램이 있을까 싶습니다. 저도 전국으로 강의를 다니고 있고 전국에서 또 독자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렇게 구청장님이 직접 출연하셔서 항상 시작하실 때 응원의 멘트 주시고 책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이 구청은 성북구청이 유일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말 좋은 하나의 선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려 2012년부터 출발해서 10년간 우리가 이런 독서 토론의 자리를 함께 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출석 체크하고 계시네요. 지금 많은 분들 들어오셨는데 지각하면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빨리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앞부분 놓치지 않고 잘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책 모임 맛보기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혹시 지난주에 참석 못하고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 계실까요? 네. 지난주에 이어서 연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분들 채팅창에 좀 출석 체크해 주시고요. 오늘 독서토론 아카데미 처음인데요.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해주세요. 서로 좀 환영해 주시고 아이디 보면 지난주에 뵀던 분이다 이렇게 반가울 수 있고 처음 들어오신 분은 내가 이렇게 참여해도 되나? 이렇게 긴장되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환영해 주시고 우리 책을 좋아하잖아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지금 이 시간에 함께 모였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처음이신 분도 있어요. 더욱더 환영하고요. 어서 오세요. 또 일본에서 참여하시는 김태숙님. 연속. 어쩌면 이렇게 시간 잘 맞춰서 또 출석하고 계신지 지난주에 이어서 듣고 있어요. 오늘도 강의가 기대가 됩니다. 지난주부터 참여하신 분들 3강까지 완강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독서 토론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이 또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제가 몇 가지 여러분께 알려드릴 부분이 있으니까 함께 귀 기울여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먼저 듣기도 토론이다 라는 이런 주제에 제가 밑줄을 한번 그어보려고 합니다. 제가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어요. 선생님, 저 오늘 너무 가고 싶은데요. 책을 하나도 못 읽었어요. 가도 될까요? 여러분한테 이제 누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운영자인데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안 돼요. 책 다 읽고 오세요.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래도 조금은 읽어야죠. 조금 읽고 오셔야 돼요. 이렇게 하실 건가? 아니면 그럼요. 오셔도 돼요. 또 다음에 읽으시면 되죠. 여러분은 3번 운영자 맞으시죠? 네, 그럴 거예요. 자, 왜일까요? 그 책을 못 읽으신 분도 토론에 참여해서 엄청 토론을 잘해요. 어떻게 잘해요? 귀로 듣는 토론을 해요. 듣는 토론. 최고죠.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할 뭐가 생깁니까? 말을 할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부부간에, 가족간에, 또 친구간에 이제 대화를 합니다. 근데 친구랑 둘이 만났어요. 근데 친구랑 단둘이밖에 없는데 내가 막 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친구가 계속 이렇게 스마트폰 보고 듣는 것 같은데 뭐 계속 막 차 마시고 뭐 자꾸 막 무주의하고 막 산만해요. 그러면 어때요? 계속 이야기할 의욕이 막 그래도 계속 생겨요. 막 말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막 계속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친구가 내 눈을 바라보고 첫 번째는 시선을 우리가 교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컨택도 좀 해주고 그렇구나. 고개도 좀 끄덕끄덕 이렇게 해주고 뭔가 말에 이렇게 리액션 들어줘. 그럴 수 있겠네. 진짜 힘들었겠다. 몰랐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어때요? 계속 말하고 싶죠? 또 너무 잘 들어주면 한두 끝도 없이 얘기하게 돼. 저도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 붙잡고 자기가 이제 살아왔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초면이었어요, 그분. 초면. 전혀 모르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한테 무려 4시간을 점심을 제가 얻어먹긴 했지만 그건 인생 최대 고문이 아니었을까
이게 그래서 제가 그 동네 근처에 지금 가지 않고 있어요. 그분이 또 저 만나서 또 이렇게 길게 얘기하실까 봐. 4시간이면 이거 좀 심해요. 예. 제가 출판 기자 생활할 때 이제 여러 이제 또 저명한 작가님들 예, 이제 왜 날파리가 있네요. 네, 그래서 제가 취재를 했는데 제가 또 리액션이 좋잖아요. 제가 뭐 홈쇼핑 나가야 돼요. 이렇게 막 리액션하면 어찌나 길게 얘기하시는지 평상시에 들어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도 여러분 이것도 주의해야 돼요. 잘 들어준다고 막 앞에 사람들이 막 리액션 좋고 막 너무 잘 들어준다고 너무 길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힘들어요. 예,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또 나오게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사람들 붙잡고 막 길게 얘기하고 막 내 얘기 하고 다니는 것 같아서 해소되는데 한참 후에 보세요. 옆에 사람이 없어요. 다 어디로 갔어. 그쵸? 막 멀리 가고. 그래서 외로운 사람이 됩니다. 적당히 해야죠, 적당히. 왜냐? 듣는 사람도 뭐 하고 싶다? 말하고 싶어 해요. 듣다 보면 말하고 싶고 듣는 사람도 할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보니 그 사람도 대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들어와서 열심히 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적극적인 토론이기 때문입니다. 말주변이 좀 없어요. 오늘은 얘기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여해도 될까요? 적극적으로 네, 참여를 권해주세요. 그래서 듣기도 토론이다입니다. 듣는 것도 상당히 연습이 되던데요. 저도 독서토론 진행자 이제 제가 오랜 시간 동안 했는데요. 저는 들으면서 책에 대한 저의 생각도 상당히 많이 달라진 부분도 있고, 내가 평상시에 저렇게 말하는구나. 저 사람처럼 얘기해야 되겠다. 막 이런 느낌 제가 가진 적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께도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진행자 연습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앵무새님이 이게 적당히 하자.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독서 토론은 잘 듣는 연습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잘 들은 사람은 이것도 잘해요. 뭘 잘합니까? 후기 잘 써요. 오늘 토론이 어땠다. 오늘 토론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토론을 한 소감이 이랬다. 지금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언제든지 실시간으로 참여하면서 전국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거나 막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바로바로 올려주셔야 돼요. 지금 얼마나 시스템이 좋냐면 제가 화면도 보고 강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그 참여 상황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라든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진행자는 경험 없이도 할 수 있나요? 이런 일본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날아온 이런 질문 제가 한번 잠깐 답변을 좀 드리자면 평상시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에요. 제 얘기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전 잘 들어줄 자신이 있어요. 그런 분이라면 어때요? 경험이 없는데 한번 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듣는 연습도 해보고 독서토론 진행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고 제가 쓴 책, 저랑 같이 공유한 책인데요. 질문하는 독서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참고하시고 제가 쓴 책, 나는 오늘도 책 모임에 간다를 보시면 진행자가 어떤 활동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자는 전체를 중재하고 조율해주는 역할을 해주니까 너무 막 저도 책 보니까 막 너무 재밌던데요. 막 눈물이 나왔어요. 막 이렇게 자기 이야기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적당히 참가자들이 즐겁게 얘기할 수 있도록 중재하고 조율해 주시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잘 들으면 잘 말할 수 있다입니다. 제가 독서토론 코칭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앞에 나왔던 이야기, 이제 여러 이야기들 충분히 잘 듣고요. 뒤쪽에 한번 이야기를 보태보세요. 의견을. 그럴 때는 앞에 이야기를 잘 듣지 않으면 사실은 잘 이야기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이명희 님은 독서 토론할 때 나눈 이야기 메모하시는지 메모 노하우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제 메모 노트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와서 막 여기다 보여주고 하면 혹시 또 진행에 방해가 될까 봐 제가 오늘은 숨겨서 안 가지고 왔는데요. 저는 항상 메모를 해요. 제가 모든 것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놓칠 수 있잖아요. 어떤 참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걸 암기하면서 진행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 키워드나 주요 단어 위주로 항상 해요. 이렇게 메모를 하는 이런 그 노트나
아니면은 이렇게 필기구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없으면 굉장히 긴장돼요. 내가 어떻게 실수할지 알고. 난 나를 못 믿는 사람이에요. 기록은 믿지만 나는 못 믿는다. 예, 그래서 항상 키워드나 단어 위주로 메모를 하고 있습니다. 토론을 하기에 적당한 인원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토론자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오고 몇 명이 얼마만큼 읽어오느냐에 따라 다르고 토론을 진행을 해본 경험에 따라서 달라요. 저는 20명 와도 진행할 수 있고, 예, 뭐 30명까지는 조금 많을 것 같습니다. 25명도 실시간으로 해본 적이 있고 30명도 해본 적이 있어요. 약간 정신분열이 옵니다. 그건 내가 책임 못 져요. 여러분도 저 보고 똑같이 그렇게 막 도전하잖아요. 그 이후에 그 후유증은 제가 감당할 수는 없어요. 해본 적이 없다. 그럼 어떤 사람은요, 5명 이상만 와도 앞이 안 보여요. 막 그러신 분 있죠. 그런 분은 무리하면 안 돼요. 저는 순발력이 부족해요. 몇 명만 얘기해도 막 정신줄이 막 놓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무리하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저는 많이 해봤고, 또 이게 뭐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해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거 한번 상상해 볼래요? 줌으로 요즘 비대면 토론 많이 하죠? 요즘 많이 하잖아요. 그 줌에 하면 이게 온 하면 얼굴 쫙 뜨거든요. 비디오. 앞에 30명 얼굴 이렇게 완전 초면이에요. 다 떠 있어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진행해야 돼요. 미친 긴장감 들고. 내 비디오를 끄고 싶죠? 내 얼굴 안 보이게. 막 어머 네트워크가 안 되네요. 막 이러면서. 막 중단하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진짜. 그만큼의 긴장감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저는 뭐 공무원이나 사서나 교사 연수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요청이 올 때가 있어요. 인원이 좀 많은데 그래도 독서 토론 경험하고 싶어요. 그렇게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그룹도 하게 됩니다. 글쎄요. 저 정도 경험으로 저의 취향이나 저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조율을 한다면 책을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읽어올 수 있고 다양한 의견도 좀 나오고 토론에 책을 읽어오고 준비는 했지만 좀 긴장이 돼서 듣고 싶은 분도 있고 막 참여하신 분들이 100%가 막 같이 얘기하려고 하는 이런 그룹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준에서는 뭐 한 10명에서 15명 정도? 저는 그 정도가 좀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도 토론의 묘미는 좀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 토론의 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물론 저는 작은 그룹도 좋아해요. 저 2명하고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1명이 아닐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 그룹도 있고. 저랑 같이 토론하시는 저희 숭례문학당 한 선생님은 1명하고도 해봤대요. 청소년하고. 뭐 시를 썼대나? 막 그런 것도 이제 해보고. 예. 3명이서 하는데 좀 다양한 의견 듣기 좀 부족하다고 생각돼요. 조금 충원하시면 좋긴 하죠. 근데 또 이렇게 소규모 밀도 있는 토론을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기준에서 그걸 정하지 마시고 이 토론자들이 몇 명 정도 이렇게 토론하기를 원하는지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를 대화를 많이 하시면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런 논의들을 계속 해가고 또 중요한 이야기들 해갑니다. 하신 적이 있대요. 1명하고 하신 적이 있대요. 자, 수다형과 이제 토론형 또 한번 이야기를 좀 펼쳐볼게요. 여러분은 이렇게 독서 모임을 만약에 가신다면 막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 좀 그래도 내 앞에 청자가 있으니까 듣는 사람을 좀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편인가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예전에 제가 토론할 때 어떤 분은 토론만 하면 울어. 끝에는 오열로 끝나요.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읽고 토론하는데 울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감정이 느껴질 수도 있죠. 근데 어떤 책을 토론하던 결국에는 자기 이야기로 가고 뭐 눈물을 흘리고 이런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조금 긴장을 하더라고요. 저분이 또 언제 자기 감정을 이렇게 막 폭발시킬지 모르니까. 이건 좀 특이한 케이스일 수 있겠지만 토론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림책 토론하거나
약간 어떤 부분에서 자기 이야기라든가 어떤 치유의 과정들이라든가 그런 경험을 나누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눈물을 흘리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게 습관성 자기 감정을 자꾸만 이렇게 너무 많이 해소하려고 하는 듯한 토론이 된다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부담을 느껴요.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수다형보다는 청자 중심의 토론형 말하기를 저는 적극 권합니다. 자, 우리가 글쓰기를 할 때도 어때요? 글을 쓸 때도 어떤 독자가 읽어주느냐에 따라서 어때요? 토론의 뉘앙스, 그 글의 뉘앙스도 바뀌고 어떤 문장의 방향이라든가 느낌, 그리고 전체적인 구성도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책을 읽고 글을 썼는데 그게 신문에 실리는 글인가? 아니면 어떤 전문지, 뭐 출판 전문지 기획회의 같은 잡지에 실리는 글인가? 아니면 학교 도서관 저널에 실리는 서평인가, 내 블로그에 쓰는 글인가에 따라서 약간의 형식이나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오늘 토론 자리에서는 이 청자들이 무엇을 듣고 싶은가? 자, 어떤 얘기 듣고 싶어요? 어떤 토론에 갔을 때 제일 만족도가 높습니까? 이거 같아요.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토론. 혼자 읽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 혼자 읽었으면 진짜 오늘 토론하신 분들이 이렇게 10명이 나오니까요. 한 권의 책을 같이 읽었는데 10권을 읽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저는 다양한 이야기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토론한 사람들이 몇 명을 거쳐가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다 어때요? 지루하지 않을까요? 너무 공감을 받아서 좋아요? 저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때요? 토론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 이 토론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 이야기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리된 이 토론에 맞는, 토론에 어울리는 정리된 말하기를 여러분께 토론형 스피치를 조금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책 모임의 말하기는 어떤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토론 안 해봤거든요. 이럴 때는 3가지 제가 코멘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책과 연관된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좋겠죠. 책을 읽어오셨으면 그러면 두 사람에게 다 도움이 돼요. 책을 읽어온 사람은 또 자기 생각을 간접적으로 정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책을 안 읽어온 분은 책에 저런 내용이 있었구나 라고 이제 또 이해할 수 있어서 책과 연관된 이야기 좋아요. 제가 예전에 어느 지역에 토론을 갔는데 아빠 독서 토론 모임이었어요. 근데 거기 그 리더분이셨는데 모든 자기 발언의 근거를 책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적절하게 발췌해서 풀어주면서 스피치를 하시더라고요. 진짜 밥만 먹고 독서 토론하는 사람 같아. 그 지역에 퇴근하고 모이는 아빠 독서 토론 모임이래. 너무 훌륭하죠. 예. 7년 정도 운영하셨다는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예. 막 녹음하고 싶고 막 따라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때요? 꼭 책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건 아니지만 책과 연관된 어떤 이야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건 연관성이에요. 책과 아무런 연관성이 없지 않고요. 책과 어느 정도의 연관성은 있는 거죠. 근데 그 연관성이라는 것이 좀 또 토론의 그 말하기에 따라서 다른데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 뭐 중간 정도의 연관성을 갖고 있다. 조금 그래도 요만큼의 연관성은 있어야 돼. 연관성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게도 되고 뭐 3가지 다 어떤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연관된 그 어떤 긴밀한 정도는 자기가 갖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겠죠. 자, 3번째는 이거예요. 책과 연관됐는데 제 이야기는 아닌데요. 뭐 제 동생 얘기인데요. 제가 책 모임에 갔는데 그 회원의 이야기예요. 뭐 이렇게 주변에 어떤 이야기, 어떤 분은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요 라고 하면서 본인이 읽은 책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어때요? 넌 괜찮을 것 같아. 그럼 또 회원들이 막 이런다. 막 열심히 읽을 거죠. 그 책 제목 뭐라고요? 막 그렇지 아시죠? 그 책 다 읽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 책 정보를 이렇게 항상 갈증을 느껴요. 당장 못 읽으면 어때요? 나중에 또 서점 가서 또 도서관 가서 리스트업 해가지고 또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좋아요. 어떤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제가 읽은 책 내용인데요. 저희 그 최병일 교수님이 그런 거 토론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막 화수분처럼 읽은 책의 리스트가 딱 적재적소에 나오는지 그것도 굉장히 토론을 보는 하나의 즐거움인 것 같아요. 네, 그걸 너무 막 지식 자랑하듯이 나 책 이런 책 읽었어. 나 독서량 많지? 막 이렇게 자랑하는 듯이 남 가르치는 듯이 말하는 건 좀 곤란하고요. 적절하게 말하시면 그것도 하나의 양식이 될 수 있고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와, 좋은 책이에요. 한번 책 추천하고 넘어갈게요. 사이토 다카시가 쓴 1분 설명력이라는 책입니다. 사이토 다카시 책은 여러 면에서 우리 독서 토론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데요. 그중에서 1분 정도의 시간에 자기 생각을 설명해서 정리할 수 있다. 그 방법을 정리한 책이에요. 이 책도 품절되면 어떡하지? 지난주보다 훨씬 많이 오셨네. 예. 이 책 품절돼도 책이 뭐죠? 이따가 2부에 독서 토론할 책도 일시 품절됐다고 막 제 멱살 잡는 분도 있어요. 그만 좀 추천하라고. 왜 이렇게 막 여러 군데 가서. 제가 어쩌면 추천을 하면 막 그렇게 되나 봐요. 뭐 이 정도 저 영향력 있는 사람 아닌데 이상하게 자꾸 서서 입소문이 나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제 책은 이렇게 많이 소개하는데 이렇게 품절이 안 되죠? 이상하네. 예. 자, 1분 설명력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그동안 횡설수설했는가. 내가 너무 길게 얘기하고 정리 못해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잠깐의 이제 과거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다음번 책 모임 가서는 이렇게 요점 정리, 일목요연한 말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계획을 또 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학생들도 같이 읽고 토론해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와, 이제 완전 꿀팁 나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잠깐 진행하는 동안 질문이 올라왔어요. 제가 요거 얘기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도움되실 것 같아요. 혼자 읽기엔 좋은데요. 혼자 읽을 때는 되게 좋은 책이었어요. 그런데 토론하면서 식은땀 났던 책 있으실까요? 많은데. 마냥 좋다고 토론책으로 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토론책의 선정 기준도 궁금합니다. 제가 여러 군데서 이제 토론했던 책이거든요. 이번에 실시간으로 독서 토론 못 보여드려서 아쉬운데, 근데 제 유튜브 있죠. 유튜브 제 이름 유튜브 뭐죠? 올리시는 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민영의 글쓰기 수업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오늘 패널로 들어오시는 분들 선생님들하고 한 낭독극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완전 재밌어요. 거기서 낭독극한 그 책 제목이 서머시 모음의 달과 6펜스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여러 군데 토론을 했거든요. 뭐 줄 잡아서 그래서 200회 넘지 않았을까? 이제는 그 정도 한 것 같아요. 긴 시간 동안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책을 토론하면서 어떤 분들이 여기 이제 그 주인공이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 왜 이런 책을 선정했냐. 뭐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비하하는 이런 태도도 너무 불편하고, 뭐 아무리 유명한 책이고 뭐 고전이라고 하더라도 나 이 책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진행자분 왜 이런 책 선정했냐고 막 그런 분도 있죠. 지금은 식은땀까지는 안 나요. 뭐 너무 그런 경험들을 제가 많이 해가지고, 제가 왜냐하면 독서 토론할 때 선정하는 기준이 제가 이렇게 좀 많이 해보고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올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선정하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제가 뭐 매번 새로운 책 한 번도 토론 안 해본 책을 계속 도전할 수는 없거든요. 제가 그 정도로 토론 진행 천재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복습을 하면서, 그러니까 약간 이런 책들은 이런 경우에 발언이 나와. 그리고 또 이런 책은 토론이 굉장히 잘 돼. 이런 책들이 있죠, 저한테. 그런 큐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이제 좀 진행을 하고요. 그런데 한 번도 토론을 안 해봤어. 어떤 반응이 나올까 굉장히 궁금해. 저 도전도 합니다. 실시간으로 신작들 제가 많이 권해서 제 블로그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그룹에서도 독서 토론하거든요. 그럴 때 약간 식은땀 날 수 있죠. 왜냐하면 과거에 토론을 안 해본 책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너무 제가 자책하거나 그렇진 않고, 이런 반응이 있구나. 반드시 기록을 해놔요. 그것도 제가 이제 뭐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런 반응이 있구나를 제가 경험하면서 또 받아들이고 또 기록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이건 정말 주의점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책을 이렇게 한두 번 해봤다고 해서 그 반응이 이 책의 전부의 반응이 아니에요. 절대로. 예, 제 이름에 이제 테러가 있습니다. 제 지금 채팅창에 올라왔는데, 김민영이죠. 형 아닙니다. 저 형 없어요. 나 형 없는데. 자, 수정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꼭 권하는 건 식은땀 나는 진행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정도의 라이브가 아니라면 실수해도 되고 또 다른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좋아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그것을 자신의 잘못이라든가 뭐 논제의 잘못으로 자꾸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아, 이렇게 읽을 수 있구나. 얼마든지 총천연색으로 다양하게 읽히는 것이 혹시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진행을 즐기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언제나 그 토론 현장에서 이 책은 재탄생이 되는 겁니다. 이 책의 새로운 레이어들을 만나는 것이 오히려 진행자를 더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자, 답변이 되셨을까요? 언제든지 궁금한 이야기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하기 연습 볼게요. 제가 전달력 수업이라는 또 말하기 모임도 하고 있는데 와, 진짜 고민 많으시더라고요. 예, 진짜 고민 많이 해요. 제가 가장 많이 접한 그 말하기의 고민은 저는 좀 말을 하다가 정리를 잘 못해요. 그리고 필름이 좀 끊기기도 하고 긴장도가 너무 높아서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막 그래서 내가 왜 그때 말했을까? 차라리 말하지 말걸.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말하고 싶어요. 왜 그렇게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하고 싶나요? 뭐 여러 가지 물어보면 그 중에서 굉장히 다수가 뭔지 아세요? 남편을 설득시키고 싶어요. 그 얘기가 되게 많아요. 뭐 가족을 설득시키고 싶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회생활할 때 커뮤니케이션에서 그런 경우 많죠. 자,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잘할 수 있는 연습, 전달력 높아지는 연습, 제가 한 3개 정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낭독 연습해 보세요. 2가지 낭독 섹션이 있어요. 첫 번째는 책 낭독을 하는 겁니다. 예, 기본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을 정도의 낭독을 하루에 한 번 정도 꾸준히 낭독해 보세요. 낭독 실력은 무조건 좋아져요. 전달력, 딕션 정말 좋아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글을 읽는 이런 어떤 자연스러움, 자기 자신에 대한 여유도 생기고 뉘앙스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예, 음성도 다듬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섹션은 이제 기사를 낭독해 보세요. 기사 안에는 팩트가 많고 뭐 단어나 부호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읽으시면서 조금 더 이렇게 난도 높은 그런 낭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2번째로는 시간을 조금 드릴 건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2분에서 3분 정도 자유 스피치 해보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처음에는 메모 정도 대본을 가지고 해보시고요. 저도 어느 정도의 대본이 있습니다. 대본을 갖고 하시고 대본을 과감하게 없애세요. 대본 없애세요. 2번째로는 똑같은 시간을 유지하세요. 처음에는 대본을 보고 2, 3분, 대본을 없애고 2, 3분 정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가 시간을 더 늘리는 거죠. 조금 더 길게 스피치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3번째는 본인의 말하기 한 것을 녹음을 해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때 화가 나요. 누구한테? 내 자신한테. 왜 이렇게밖에 말 못했니 너? 그리고 몇 번을 책 모임을 가도 너는 이렇게 발전이 없니? 막 이렇게 얘기하고도 싶고 내 목소리 듣기 싫어. 막 이렇게. 저도 제 목소리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예. 오늘 이렇게 토론으로 패널분들로 이렇게 패널로 출연하신 선생님들이 있는데 저는 이 2분 목소리가 더 좋거든요. 뭐 내 목소리 들으면서 진짜 내 목소리 좋아. 나 어떻게 목소리가 좋지? 이런 분이 있을까요?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극소수겠죠. 예. 근데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을 때 그 녹음을 들어보세요. 예, 그럴 때 이제 조금 여유를 갖고 들어보실 수 있고 이때는 좀 말을 좀 중복했구나. 속도가 좀 너무 빨라. 너무 처진다 말하는 게. 그리고 말끝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말하다가 마무리를 잘 못했구나. 목소리가 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떨리지? 그 목소리 이렇게 쫙쫙 갈라지지? 이런 것들 남들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본인이 다시 이렇게 또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저도 그렇죠. 처음부터 이렇게 긴장 안 하고 뭐 지금 조금 긴장돼 그렇게 긴장하진 않았어요. 지난번에 1강에서는 솔직히 했죠. 왜냐하면 1년 쉬었잖아요. 여러분도 1년 동안 쉬었다가 다시 유튜브 라이브 해보세요. 긴장이 어느 정도 되죠. 그럼 뭐 새로운 스태프들하고 이렇게 맞추다 보면
뭐 지난 1강에는 좀 긴장을 했는데 오늘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때요? 저 긴장 엄청 한 것처럼 보이나요? 네, 자꾸 하다 보면 들어요. 그래서 연습을 피하면 안 돼요. 잘 하려고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잘 경험하려고 하면 실수도 하고 하다가 말도 끊기고 또 뭐 이렇게 뭐 너무 엉뚱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말하다 보면 어떤 분이 이래요. 막 정리를 하다가 잠깐만요. 이렇게 하다가 저 좀 이따 할게요. 이거 있죠. 이거 한다고 뭐 인생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나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 실수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머릿속 하얗게 되고 뭐 휴즈 나가고 별일 다 있습니다. 제 첫 책이 2011년에 출간한 첫 문장의 두려움을 없애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개정판 이제 내년에 출간이 될 예정인데요. 이 책 첫 강연이 있었습니다. 예스24하고 뭐 이렇게 크게 했는지 몰라요.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때 노년문화정보마당이라는 데서 강의를 했는데 책 제목이 그렇게 눈여겨서 그런지 뭐 이렇게 사람 눈길을 끌어 신청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100몇 명이 했어요. 저 그때 생명의 위기를 느꼈어요. 진짜.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할 말을 다 써봤어요. 진짜 막 컴퓨터 앞에 앉아서 안녕하세요. 김민영입니다. 첫 문장의 두려움을 없애라 책 읽고 오셨나요? 막 이렇게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이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다 쓰니까 A4로 열 몇 장이 나오고 저는 이러다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걸 어떻게 외워요? 그걸 다 받았었더니 막 팔이 저리고 막 목이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도 제가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거를 줄였더니 이제 A4 3장이 됐는데 그래도 못하겠더라고요. 3장도 어떻게 외워요? 그렇게 계속 반복했어요. 진짜 뭐 몇 번을 연습했는지 몰라요. 막 걸어다니면서 하고 막 혼잣말하고 여러분들 길에 가다가 혼잣말하는 사람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그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막 안녕하십니까 막 이렇게 하고 글쓰기가 힘드십니까? 막 이렇게 별의별 거 해보고 왜 이렇게 첫 문장이 안 써질까요? 그 말도 안 나와요. 근데 이렇게 라이브 딱 들어갔어요. 그때는 라이브 방송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자가 해가지고 관장님이 하시고 네 오늘의 김민영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딱 했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이게 목에 있잖아요. 침이 쫙 마르면서 입이 싹 건조해지는 거예요. 이 침샘이 안 움직여. 침샘 정지. 그거 해봤어요? 죽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침이 안 나와요 사람이. 침샘이 딱 정지가 되면서 아무 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PT가 여기 있는데 PT 그때 뭐 몇 장을 만들었는데 이걸 넘길 수가 없나요. 덜덜덜 막 떨리면서. 근데 딱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쫙 받아 쓰려고 있죠. 뭐 가르쳐주나 막 이렇게. 그렇게 여기에 막 받아 쓰려고 하는데 너무 그 사람들이 미운 거예요. 뭘 그렇게 받아 쓰려고 하는지. 글쓰기를 뭐 배워서 어떻게 자기네들이 쓰면 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다 그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생각. 그러다가 이제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어떤 작가의 그 말을 떠올리면서 한 명만 보자. 열심히 듣고 있는 이 젊은 남학생이 있었어요. 그 학생만 보면서 어떻게 그 시간이 지나가는지 몰라요. 전 지금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80분, 90분 이렇게 버텼던. 그래요. 남 고생한 건 저렇게 재밌어 하신다니까. 이야기가 흥미진진하다고. 강의 진행할 때는 그렇게 막 지루하다고 하면서 남 실수하고 고생한 거는 막 귀를 이렇게 쫑긋하면서 그렇게 들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끝났는데 거의 탈진했어요. 탈진. 네. 그러면서 아니에요. 얼마나 그 죽을 고생을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다시는 강의를 안 하겠다. 이건 내 적성에 안 맞는 일이다. 주변에서 근데 정말 잘한다. 막 계속 제가 믿을 수 없는 칭찬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어떻게 기적적으로 많은 분들의 도움과 응원 끝에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연습의 기회를 피하지 마세요. 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했는데 드디어 이제 기다렸던 순간이에요. 제가 이제 책 모임 진행을 할 거거든요. 책 모임 생중계 진행할 거예요. 지금부터 결석하시거나 그러면 평생 후회한다. 와, 기대되시죠? 어떻게 보면 뭐 유튜브로 하는 이런 라이브 생방송 제가 자리를 잠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멀지도 않아요. 뭐 요 정도 옮기는 거. 네.
여러분 기대되시죠?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진행하는 것도 이렇게 자 보시겠습니다.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나왔어. 성급해. 이분들은 이렇게 침착하지 못해요. 내가 아직 진행자가 아직 부르지도 않아. 아닙니다. 네, 이렇게 벌써 이렇게 나와서 좀 더 붙으래 이렇게 라이브에 이제 오수미 선생님이 좀 더 붙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좋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 성북구청 독서토론 아카데미에서 이 실시간으로 하는 것은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오늘의 주제책 마거릿 와일드의 여우라는 그림책을 함께 읽고 저희가 생방송 독서토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패널분들 이혜령, 오수민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셋이 뭐 이렇게 또 제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독서토론도 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저희끼리 촬영해서 올린 적은 있죠, 그죠? 꽤 이게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생방송으로 하는 거는 처음입니다.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강렬한 그런 토론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분들인지 패널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이혜령 선생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숭례문학당 강사이고 공저책 온라인 책 모임 잘하는 법 저자이기도 한 이혜령입니다. 오늘 성북구청에서 독서토론 아카데미 만나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근 주민이시라고요. 어디 사십니까? 네, 바로 상북구. 옆에 그렇군요. 어쩐지 빨리 오셨더라고요. 네, 자 반갑습니다. 자, 제 오른쪽에는 오수민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숭례문학당 강사 또 공조로 그림책 모임 잘하는 법. 오늘 그림책 토론하잖아요. 그 책을 쓴 오수민이고요. 저는 멀리서 왔기 때문에 이 근처 호텔에서 어젯밤 자고 오늘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멀리 뭐 포항 사시는지 뭐 이렇게 1박 투혼까지 이렇게 하셨다는 게 충격적인데 알고 보면 저랑 같은 동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그래 대단합니다. 이렇게 1박을 하시고 독서토론 라이브 이제 생중계에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함께 토론하는 책 우리 한번 화면에 같이 한번 보여줄까요? 네. 여우, 마거릿 와일드의 여우라는 그림책입니다. 혹시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이 그림책 보신 분들 한번 저 읽었어요 이런 분들 한번 참여 부탁드릴게요. 몇 분이나 이제 책을 읽어오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고통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책을 막 제가 많이 추천했다고 막 일시품절 됐다면서 제 멱살을 잡으시는 분도 있고 추천 좀 그만하라고 자꾸 품절된다고 그러시거든요. 오, 읽으신 분들 많네요. 이거 완전히 전국구 토론이에요. 이거 실시간. 이런 거 성북구에서밖에 할 수 없거든요. 뭐 김혜정님, 뭐 지금 이연희님, 김미연님, 뭐 노라쌤님 지금 뭐 읽고 지금 실시간으로 참여를 하고 계세요. 아이들과 읽으셨대요. 살얼이랐다니. 와, 너무 재밌었겠죠. 네, 그래요. 와, 오늘 기대가 됩니다. 이따가 실시간으로 책 별점 주고 소감 나누기 하는 것도 우리 이렇게 다차원으로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할 거거든요. 이런 건 TV에 나가야 돼. 그렇죠? 그렇겠네. 공중파 예능 좀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유퀴즈 이런 거 훨씬 우리가 더 높은 시청률 기록할 수 있는데 너무 아쉬워요. 네. 여러분들이 온갖 곳에 널리 퍼뜨리시고 링크 온갖 곳에 이렇게 다 전하시면 우리가 이제 생방송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책을 토론을 할 건데요. 비경쟁 독서 토론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 핸드폰 좀 주실래요? 네. 이런 거 이제 실시간으로 이런 거 묘미죠. 이런 거 이제 핸드폰 옮기고 하는 거. 네. 자, 근데요, 일단 선생님도 이 책 읽어 오셨죠? 설마 안 당연하죠. 읽으셨죠? 네. 읽어오셨어요. 뭐 1박 했는데 설마 책을 안 읽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해서 진행할 때 못 읽어오시는 분들이 이제 있거든요. 어떤 분이 이제 EBS 생중계 약하다 이제 더 가야 돼요. 그래서 자, 이 책을 읽어오셨으니까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이 책에 대한 별점을 듣겠습니다. 별점은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재미로 하는 거예요. 비평 연습인데 1점에서 5점 정도로 구간을 그러니까 최저 점수 1점, 최고 점수 5점, 그러니까 5점이 만점이죠. 자, 5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주실지 우리 참가자분들도 유튜브 라이브 창에 올려주시고요. 두 분의 별점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령 작가님 별점 몇 점 주실까요?
네, 저는 별점 4.5점 주겠습니다. 오, 5점 만점에 이제 4.5 예,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수민 작가님 몇 점 주실까요? 저는 4.9를 주겠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거의 오. 만점이에요. 이거 너무 점수 후한 거 아닌가요? 그림책 아닙니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림책에 거의 만점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금까지 만점 네. 준 책은 단 한 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최고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요? 그 네. 정도로? 와, 그림책 전문가인데 만점 준 책이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4.9 주셨다. 이건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의 별점도 예 궁금하니까 1에서 5점 사이. 저는 여우 그림책 이렇게 봤어야 별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5, 4.9입니다. 저 낮은 점수 주실 수 있어요. 2점이나 3점 주실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각자 어떻게 읽으셨는지 예, 이야기 좀 드릴 텐데요. 먼저 4.5 주신 네, 이혜령 작가님 듣겠습니다. 어떻게 4.5 주셨는지 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질문하는 그림책 카프카의 책은 영혼을 깨는 도끼다라는 단어가 생각나는 글이 생각나는 그림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그림책이라는 건 뭐 좋은 책이라는 건 우리에게 책을 덮었을 때 질문을 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와 여우, 까치를 통해서 낯선 존재가 주는 삶의 어떤 정체성,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를 그렇지, 선택. 어린이뿐만 아니라 뭐 청소년 그리고 성인, 시니어 그룹까지 누구라도 토론을 해도 다양한 생각들을 읽을 수 있는, 특히 여우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관점들이 있어서 저도 매번 토론을 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책입니다. 그럼에도 0.5점 좀 아쉬운 점은 그림책을 자주 접하는 분들에게는 이 책이 주는 의미가 남다를 수 있지만, 그림책이 처음이거나 좀 생소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책의 편집이라든지, 물론 불편함을 주겠다는 책의 편집 의도는 충분히 알 수 있지만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조금 가독성이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점이 좀 아쉬워서 0.5점 감점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 연령층이 이게 다 읽어도 네. 괜찮을까요? 네네.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읽어도 어린아이 나름 친구 관계를 통해서 그 개와 여우와 까치를 생각해서 토론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아, 그때마다, 친구 관계. 논제를 조금은 달리해서 저희가 토론을 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네. 아이들에게 맞는 네, 문제로. 네. 그리고 성인이나 청소년들, 시니어 그룹도 삶의 다양한 지점에서의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림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이혜령 선생님은 전 연령층에게 권하는 그림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 참가하시는 분들이 별점을 엄청 많이 올리셨어요. 지금 보니까 3.5에서 최고점이 4.6 정도 이렇게 됩니다. 벌써 소감도 막 올라오고 있어요. 소감 적극적으로 많이 올려주시고 베스트 소감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 자 기대가 됩니다. 자 4.5 들었는데요. 이제 오수미 작가님은 무려 4.9 주셨는데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네, 아까 민현 선생님이 사이토 다카시 책 소개해 주셨잖아요. 그쵸, 그쵸. 네, 예. 사이토 다카시가 또 독서력이라는 책에서 그 책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사이토 다카시의 독서력. 네, 예. 그 책에서 책을 수동적으로 읽지 않고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독서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책은 굉장히 긴장하면서 책을 읽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데, 이 책에 보면 질감을 보면 굉장히 거칠고 색감도 되게 사로잡는 면이 있고, 또 여기 참여자들 보면 글씨체, 뭐 판형 이런 거 가독성 떨어뜨리는 거 있잖아요. 매일 페이지마다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맞아요. 그런 점이 있어요. 이 안쪽에 보면은 막 가로로 갔다가 세로로 갔다가 페이지마다 계속 바뀌는데, 이렇게 판형이 되어 있는 책은 없어요. 그러니까 페이지마다 새로운 소리가 들려 있고, 그걸 볼 때마다 사람 마음속에 복합적인 마음, 이런 마음 저런 마음, 양면성, 다양성을 계속 생각하게 하는데, 여기 나온 여우도 보게 하고 또 개도 보게 하고 까치도 보게 하고, 그런 면에서 있고, 또 다양한 연령층도 다양한 연령층이지만 한 사람이 보더라도 굉장히 시간차를 두고 다시 보게 됩니다. 유시민 작가도 청춘의 독서를 보면서 수십 년 뒤에 다시 봤을 때 그 책이 얼마나 다른지를 같이 썼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 기록을 책은 내가 한 번 봤을 때, 10번 봤을 때, 20번 봤을 때 매번 새로운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특별한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람 마음의 인생에서 삶의 굴곡이 있잖아요. 유혹, 그렇죠. 갈등, 욕망 이런 거를 다 살펴보게 되고 자기 내면을 목소리에 들어보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점수를 높게 줬고, 점수를 뺐던 부분은 그래도 그림책이라면
위로를 받거나 막 감동받거나 이렇게 눈물 나고 막 쏟아지게 하고 이런 것들은 기대를 하는데 어떤 네. 일말의 위로 그쵸. 이런 걸 기대한다. 근데 이거는 계속 긴장하게 해가지고 자기가 보고 싶지 않은 자기 내면의 불편한 남에게 절대 알리고 싶지 않고 나도 몰랐던 그걸 보게 하니까 긴장하면서 떨면서 좀 보게 하는 그런 면이 있어 감점했습니다. 오, 그렇군요. 실제로 많이 떨면서 보셨나 봐요. 그렇죠. 제가 오늘 아. 보면서도 가슴이 떨리는 아까 이제 거예요. 대기할 때도 막 떨고 있더라고요. 네, 몇 번씩- 바들바들. 몇 번씩 여기 봤는데도 왜 까치가 그러는지. 바들바들 떨었잖아요. 새가 지금 네. 바들바들 떨면서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어쩐지 아까 전에 그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손도 좀 차가워졌어요. 만져보세요. 그렇죠. 네, 어때요? 몇 번의 차갑죠? 애쓰도 차디차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 번 읽어도 굉장한 감정이입을 네. 많이 하면서 또 이렇게 보셨네요. 두 분의 소감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참가하시는 분들 몇 분이 이제 소개를 이렇게 소감을 또 올려주셨는데요. 네, 이현희님은 4.5 주셨는데 내용과 그림, 이 전체적인 내용과 그림은 모두 4.5 이상이고요. 폰트, 이 자체 글자에 실린 그 폰트도 폰트 때문에 점수를 조금 뺐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이슝슝님 아이디 재밌네요. 나는 개와 여우, 까치 중 어떤 사람일까 고민이 되었어요. 아마 이런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더 독서토론으로서 다양한 텍스트로 또 확장이 되지 않을까 이런 평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유논제에서 다음에는 인상 깊은 장면을 소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 부분 진짜 다 좋지만 어떤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인상 깊게 보셨던 장면들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장면 있었을까요? 소개 좀 화면에 좀 보여주시죠. 여우책 없으신 분 네. 계실 수도 있고 좀 자세히. 오, 이런 그림인데요. 왜 인상 깊었다고 보셨는지. 예. 이거는 그 날개를 잃은 까치가 이제 동굴 속에서 계속 있는데 걔가 이제 같이 나가자 해서 까치를 데리고 등에 태우고 나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까치가 한 지점에 머물러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 보는 이상한 곳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야. 저는 이 장면이 이 여우라는 그림책에서 뭐 다양한 장면들이 있지만 특히나 인상 깊게 본 이유는 항상 우리가 익숙한 나의 모습을 좋아하잖아요. 좋아하기도 하고 익숙함에서 쉽게 떨쳐버리지 못하는데 오, 지금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오. 대단한 기술. 네. 이런 선생님 지금 오. 단독으로 나오고 네. 있습니다. 네. 네. 낯선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그 시점, 그게 언제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나는 살면서 낯선 나의 존재를 발견하는 그 시기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을 수용하는지 아니면은 그게 싫어서 도망치는지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라서 저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모습을 그린 이 부분을 가장 인상 깊은 부분으로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수미 작가님은 어떤 장면이 기대가 돼요? 네. 우리 책 없거나 이렇게 못 보신 분들 위해서 화면에 좀 보여주세요. 어떤 장면인지. 와, 그 장면 골랐습니다. 또 단독 나가나요? 오, 네, 커다랗게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화사한 활활 그런 불타오르는 여우가 보이시나요? 그런데 여우에 우리가 시선을 집중하지 말고 저 위에 있는 까치를 봐야 됩니다. 까치가 어떻게 보이나요? 까치요? 지금 네. 거꾸로 돼 있어요. 그렇죠. 굉장히 네.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네. 이 앞에 그린 거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우에서 까치가 등에 탁 올라서 가고 있는데 여긴 뒤집어져 있잖아요. 이 오, 까치가 진짜. 이 걔는 실리를 지키고 싶고 여우에게 유혹받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날아다닌 거 여기서도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결국 유혹에 넘어간 다음에 자기가 이 날아갈 때 얼마나 좋았는지 이 순간에 드디어 깨닫습니다. 이게 바로 까치도 자기 내면의 그런 목소리를 몰랐던 건데 막상 경험하니까 자기가 이런 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게 되는 게 결국 자기 몸을 뒤집어지게 해서 그만큼 이런 자기의 어떤 결핍, 날고 싶은 그런 욕망에 굴복당했을 때 자기가 얼마나 기쁜지 그런 거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장면을 골랐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렇게 어떤 장면이 좋았는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짚으니까 또 어떤 다른 함께 토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도 그랬는데라고 느낄 수도 있고 나도 저 장면 봤는데 저렇게는 못 느꼈는데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라는 또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어서 예, 좋았습니다. 자, 우리가 하는 이 형식은 지금 비경쟁 독서 토론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또 자유 논제와 선택 논제로 나눠서 1, 2부로 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 논제를 이어서 한 가지 정도 더 토론을 해볼 예정입니다. 개와 까치가 함께 지내던 동굴에 여우가 찾아옵니다. 여우는 개 옆으로 다가가 고마워, 너희가 함께 달리는 걸 보았어. 정말 특별해 보이더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우는 개와 까치의 대화에 끼어들고 어느새 동굴 속은 여우의 냄새로 가득 찹니다. 책은 여우의 두 눈을 보여주며 분노와 질투와 외로움의 냄새였지 라고 전합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참가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보여주세요. 바로 무슨 장면일까요? 이 장면이에요. 분노와 질투와 외로움의 냄새였지. 자, 이 장면입니다. 자, 우리 독자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자, 이번에는 오수민 작가님부터 한번 말씀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 장면? 이 장면이 보면 되게 압도하는 장면인데요. 보면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느끼는 거가 그 얼굴 표정이나 이런 뭐 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정말 동굴 안에 들어갔을 때 옆에 화면 보면 어둡거든요. 거기서 이 여우가 느끼는 분노와 질투 여러 복합적인 마음이 정말 온몸에서 뿜어나와서 그거를 휩싼다 이런 느낌을 갖고 이 눈을 보면 볼 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 자기가 느낀 외로움과 이런 부분이 표출할 때는 결국 외로움은 자기 혼자 외로움이지만 밖으로 나올 때는 분노 형식으로 된다는 거. 그러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었을지 여우의 스토리 잘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 게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분노와 질투며 외로움이라는 게 섞였다는 게 얼마나 사람을 복잡하게 만들고 또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할지 예측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 그 냄새라는 거가 사람의 어떤 몸을 이끄는 어떤 행위로 나가게 되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예, 이혜령 작가님은 이 장면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처음에 이 그림책 여우를 발견하고 이 장면 여우의 두 눈동자를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두 눈동자가 너무 무섭다. 네, 맞아요. 이런 그런 이야기도 사람 있어요.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아이 보여주기 네. 싫다고. 그렇죠. 예.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는데 이 그림책이 좋은 이유는 볼 때마다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여우가 분노와 질투와 외로움의 냄새가 동굴 속에 가득 찼지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여우의 어떤 슬픔들이 되게 가장 크게 다가왔습니다. 끼지 못한다는 거? 어떤 무리에 개랑 까치가 너무 친하잖아요. 그 무리에 자기가 합류하지 못한다는 거?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이런 소통의 단절에 대한 어떤 슬픔이 여우의 이 두 눈에서 분노와 이런 것들 이후에 또 슬픔이 강하게 느껴져서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소통을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하게 됐던 지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군요. 그렇게 보셨군요. 감사합니다. 두 분의 소감 잘 들었고요. 지금 참가하시는 분들이 명소감들을 쭉쭉 올려주고 계세요. 여러분들 적극 참여하시면 유튜브에 바로 소개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성북구청에 1년 내내 올라가 있어요. 부담되죠? 1년 내내 올라가고 있다니까? 전혀 부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전혀 부담 안 됩니다. 천직이네, 천직.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조금 괴롭긴 하더라고요. 영광이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보는지 예, 그래가지고 네, 어쨌건. 네,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성북구청 대표적인 이런 그 수업 영상에 여러분들의 소감이 또 소개될 수 있어요. 많이 올려주세요. 살얼이 라따님은 4.7. 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개처럼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사람, 여우처럼 불편하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까치처럼 중간에서 방황하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소금 너무 멋있죠. 박수 한번. 오, 살얼이 라따님 멋진 소감이고요. 박수 받아야 예,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이순영님은 4.8. 거의 오수민 작가님하고 거의 네. 육박하는 비슷한 서평인데요. 그림책이란 이런 것이다를 훨씬 뛰어넘은 주제, 글씨체, 레이아웃 때문에 첫 만남이 강렬했습니다. 질투와 외로움, 분노뿐만 아니라 인간의 여러 단면을 엿볼 수 있고 다시 곱씹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박수.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너무 멋진 이런 소감이었고요. 이명희님은 여우의 눈빛이 처음엔 섬뜩하게 느껴지다가요. 좀 이렇게 외롭고 고립된 감정이 얼마나 깊은 상처인지 느껴져서 애처롭게 다가오더군요. 오, 이렇게 보실 수 있군요. 그러니까 같은 장면을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공포스럽게 보고 어떤 분은 또 애처롭게 보고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방구석 토론 아닙니까? 지금 이제 방에서 이렇게 토론을 하고 맨날 내가 현장에 나가면 몇 명밖에 못 만나지만 이거 지금 90명이 토론하고 있어요. 물론 다 이렇게 올려주진 않지만 함께 공감하고 들으실 수 있다. 제가 아까 적극적으로 듣는 것도 토론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90명 토론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미연님은 이것이 그림책의 묘미다라고 올려주셨네요. 아주 그림책을 좋아하시는 분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또 토론의 하이라이트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일 재밌어요. 비경쟁 독서 토론에서 저희가 또 숭례문 학당에 또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토론 방식인데 바로 선택 논제입니다. 비경쟁 독서 토론에서는 디베이트가 아니기 때문에 찬반을 인위적으로 나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논쟁하지 않고 반대, 반박, 반론이라는 표현을 전혀 쓰지 않고도 서로의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만 다를 뿐이기 때문에 약간 더 가까운 쪽을 선택해서 토론하는 선택 논제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참여하세요. 개와 까치는 저녁이 되면 동굴 입구에 앉아 쉬며 함께 지내는 게 좋았습니다. 까치는 그들의 대화에 끼어드는 여우의 시선을 느끼고 개에게 여우는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애야 라며 조심하라고 전합니다. 이후 여우는 까치에게 나는 개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어 라며 여러 번 속삭인 끝에 까치를 등에 태우고 달려가 붉은 사막에 떨어뜨려 놓습니다. 여러분은 여우의 이런 행동에 공감하시나요? 네, 선택 논제입니다. 자,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는 것도 아니지만 여우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 그렇다면 공감한다에 약간 더 가까우실 것 같고요. 아무리 그런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독자인 저로서는 이런 행동까지는 조금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가까울 수도 있겠죠. 49대 51처럼 약간 더 가까운 쪽으로 공감한다, 공감하기 어렵다.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시고요. 두 분은 어떨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공감한다에 가까우시면 화면을 보고 시청자분들을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공감하기 어렵다에 약간 더 가까우시면 손등을 보여주시면 돼요. 자, 두 분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들어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 똑같이 되니까. 하나, 둘, 셋 올려주세요. 이게 자, 50대 50. 자, 공감한다와 공감하기 어렵다요. 우리 절대 짜지 않았어요. 네. 진짜 의심하시면 안 믿어주세요. 되고. 이거는 논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공감한다와 이제 어렵다가 나왔습니다. 일단 어느 쪽부터 들어볼까? 뭐 어차피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패널이 두 분인데 한 20명 이렇게 하는 토론 같습니다. 자, 50대 50분 하는데 자, 그럼 먼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공감한다를 선택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한데요. 공감한다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저는 오랫동안 공감하기 어렵다 쪽이었습니다. 오랫동안요? 오랫동안. 그렇군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그런가요? 그쵸. 제 얼굴을 보세요. 조금 착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막에서 떨어뜨릴 사람 같지 항상 않게 웃는 보이잖아요. 항상 웃는 얼굴. 네. 그런데 이 책이 저의 그런 숨겨진 마음을 좀 일깨워주는 걸 했습니다. 제가 또 좋아하는 작가 중에서 또 서머신 몸이 있는데 서밍업이 그런 얘기 했어요. 인간에는 되게 양명성, 이중성이 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책이 저의 그 보이고 싶지 않은 그 이중성을 갖다 밝혀주는 모습이라 생각했는데 이 그림책 전체에 보면 처음 시작부터 활활활 이게 불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앞면지부터 했고 중간에 여우 나올 때마다 빨갛게 자기의 분노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었는데 이 여우는 지금까지 이거를 어떻게 하지를 못했던 거고 결국 따돌리고 어디든 속하지 못하는 그런 그런 동물이었는데 결국 여우가 이 개와 까치 사이에서 끼지 못하겠을 때 자기도 어떻게 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못했을 때 그 조그만 마음으로 감히 용기를 내지 못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못하지만 속으로는 화나거나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한 번쯤 해볼 수 있다.
왜 사람이 착하게만 살 것이냐. 분명히 악한 면도 있고 그걸 해보고 싶지만 감히 할 생각조차 못할 수도 있지만 그림책을 보면서 나도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 또 누군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도 그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오히려 이해폭이 더 넓힐 그렇죠. 수 있겠군요. 네, 상대방이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안에 분명히 누가 착한 사람이 안 되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공감한다 쪽에 가깝다라고 했습니다. 또 말씀 듣고 나니까 여우의 마음 안에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충분히 여우의 입장에서는 왜 그런 여우가 행동을 했을까에 대해서 우리 또 독자분들 또 지금 참가하시는 아카데미 참가하시는 분들도 고개를 좀 끄덕이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공감하기 어렵다 선택하시는 독자분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오늘은 이혜령 작가님은 공감하기 어렵다인데 들어볼게요. 네, 이전에는 저도 토론하면서 오수민 작가님처럼 네, 공감한다의 의견에 좀 가까웠던 것 그런데 같아요. 오늘 또 갑자기 서로 바뀌었군요. 아니, 오늘 짠 거 아닌데. 어떻게 된 거지? 네.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 그 여우의 두 눈에서 슬픔을 봤던 것처럼 슬픔을 물론 그 안에 뭐 슬프기 때문에 끼지 못하기 때문에 소통의 단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슬프고 분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치야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나간 거잖아요. 새로운 도전했으면, 세계를 향해서 도전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까치를 버리고 여우가 갔다면 그 이후에 여우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자기의 여우에게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관계의 시작인데 그 시작을 조금은 자신 있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여우의 행동에 공감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좋습니다. 두 분의 입장은 이렇게 좀 약간의 차이가 또 있고 또 보기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는데요. 지금 난리 났어요. 토론 여기서 지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또 활발. 보태고도 싶은데 또 보태고 싶대. 싶어요. 이럴 때 이제 또 기회 한번 줘야죠. 그렇죠. 사회자가. 이렇게 네네. 부탁을 하는 거죠. 네, 사회자님한테. 그렇죠. 네. 지금 또 공감한다 쪽에 했는데 사실 까치가 이렇게 여우랑 신나게 하늘을 날고 와서 다시 돌아왔으면 까치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탁 사막에 내버려 뒀을 때 자기도 외로움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 막막함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는 이 붉은 사막이 있을 때 그때 가서 내 행동이 어땠을지 생각해보고 그때 가서 걔도 생각해보고 또 자기 모습도 생각해보고 여우가 어땠을지 그런 거 생각해보기 때문에 여우가 자기와 같은 동지를 만들고 싶어서 또 내려놨을 수도 있겠다. 그런 면에서 공감하기에 가깝다. 정했습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떠세요? 그러게요. 오수민 작가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공감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우라는 존재를 우리 삶에 한 번씩 찾아오는 어떤 욕망 네. 아니면 어떤 것들 내가 하고자 하는 염원 이런 것들로 본다면 그 염원이라는 건 항상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머무를 수 없기 때문에 떠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은 조금 다르게 여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관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 보고 싶어요. 그래서 관계를 한다는 건 결국에는 상대방이 나에게 올 수도 있지만 나도 상대방에게 가야 된다는 그런 도전 의식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오늘은 공감하기 어렵다를 계속 고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듣다가 네. 입장 바꾸시는 건가 막 이렇게 글쎄 생각하거든요. 말이에요. 그런 줄 저분이 알았더니. 이제 또 그쵸 공감한다 그쵸. 정도 갈 줄 알았는데 좀 갈 줄 기대하고 있었더니 기대도 안 다시 하고. 자기 자리로 네. 가네. 네. 하여튼 빠른 분이야.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도 지금 채팅창에 난리 났어요. 채팅창은 여기 큰 숲에 불이 난 것처럼 여기 활활 타오르고 있어요. 네, 지금 진짜로. 네 그럼 한번 몇 분 볼게요. 공감한다 어렵다 지금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지금 공감 못해요라는 이런 분도 계시고 공감한다 이명희님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의 삶은 늘 위태롭고 결국엔 폭발적인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점에서 굉장히 이해되는 분이 있었어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공감 못한다고 하지 문아이제이님 아니 다들 외롭다고 다 그렇게 다들 외롭게 한다고 내 외로움이 가벼워지나요?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저는 여우에는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고 노라쌤님 공감하는데요. 그동안 여우는 외로웠어요. 어쩌면 외면과 따돌림을 당했을 수도 있고요. 분노가 속에 차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좀 따뜻하고 공감 가는 그런 마음을 갖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우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라니 님도 공감한다는데 전체 체계 분위기가 여우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림이에요. 여우는 혼자 있었던 개와 까치가 산불로 인해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신은 혼자인데 행복해하는 둘의 모습을 보고
좀 질투와 분노를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맨 처음의 상태로 되돌려 놓은 거죠. 이렇게 또 보셨다고 또 했습니다. 예, 너무 다양한 의견들 지금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토론을 이렇게 시청하시면서 다양한 시각으로 또 이 그림책을 또 읽어보실 수 있고, 아, 저렇게 나도 저렇게 토론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좀 드시죠. 예, 이게 인원이 또 많으면 또 다양한 의견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너무 아쉬운데 마지막 논제예요.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의 마지막 논제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이르러 까치는 혼자 남겨두고 온 개가 생각났습니다. 지금쯤 잠에서 깨어나 내가 사라진 걸 알아차렸겠지? 라고 떠올립니다. 그림책은 까치는 친구가 있는 곳을 향해 멀고 먼 여행을 시작했어 라는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여러분이 까치의 입장이었다면, 까치의 상황이었다면 개에게 돌아갔을까요? 돌아간다, 돌아가지 않는다. 두 가지의 상황을 가지고 토론을 해보겠는데요. 그림책이 없는 분들 이 마지막 장면 같이 한번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장면이에요. 우리 또 클로즈업해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장면을 클로즈업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지금 잘 보이시죠? 네,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자, 이 장면이에요. 네, 자, 이 장면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자, 제가 까치의 상황이라면요. 저는 개에게 돌아갔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마음에 가깝다고 하시면 손바닥을 보여주시고, 시청자분들 지금 토론 시작하고 계십니다. 글쎄요, 제가 까치의 입장이라면 저는 개에게 돌아가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가까우시면 손등입니다. 자, 두 분 결정하셨습니까? 네. 이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결정이 뭐 인생의 어떤 인생을 좌우하거나 네. 내 목숨을 좌우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은 1도 없어요. 모든 분들 굉장히 양심적이더라고요. 독서 들어오시면 저 뭐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하시는데 아무거나 해요. 재미로 하는 거지 이게 뭐, 그렇죠? 이게 뭐 성북구 정책에 반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반영되면 좋겠지만 자, 그래서 선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선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선택하세요. 네. 돌아간다에 가까우면 손바닥, 돌아가지 않는다에 가까우면 손등입니다. 하나, 둘, 네, 떨리는데. 하나, 둘, 셋 올려주세요. 두통씨, 이거 봐, 이거 또 나왔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짰나요? 아니요. 아니요. 무슨 소리예요? 이 짜다니요. 긴장감을 우리는 정말 갖고 지금, 순박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순박하고 이제 라이브로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도 돌아간다. 지금 게임체인저님 지난주에 이어서 정진님도 오시고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간다, 돌아가지 않는다. 그렇군요. 너무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미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림책의 뒷이야기를 한번 이어서 토론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럼 오늘은 이렇게 아까는 공감한다 먼저 들어봤으니까 돌아가지 않는다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이유 들어보겠습니다. 네, 돌아가지 않는다를 선택한 이유는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와 까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까치에게 개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존재죠. 날개를 잃은 날 수 없는 까치에게 부족함을 날개 대신 이렇게 태워서 막 사시사철 돌아다니게 해주는 그런 존재인데, 그렇다면 여우는 어떤 존재인가? 여우는 그 까치 안에 잠재되어 있는 까치의 날고 싶은 진짜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욕망을 분출해 주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신의 욕망이 어떤 욕망? 진정으로 날고 싶어하는 욕망을 알아챈 까치가 개에게 돌아간다? 개에게 돌아간다면 저는 그건 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의리보다는 까치가 본인의 모습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 안에 있는 욕구를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돌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저는 까치가 새롭게 뭐 다른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은 새로운 곳에서 살든 굳이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 한 번씩 궁금해는 하겠죠. 개는 어떻게 살지 궁금해는 하겠지만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까치라면 지금 빙의해서 토론한 거 맞죠? 아, 네, 그렇죠. 본인이 그렇겠다는 네.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내 욕구를 다 알았고 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굳이 개에게는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돌아간다를 선택하신 또 패널분이 있으니까 말씀 듣겠습니다. 네, 까치가 이글이글 거리는 붉은 사막에 처음에 갔을 때는 어쩔 몰라서 고개를 푹 숙이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오수민 선생님 이 말 되게 잘한다. 뭐요? 어찌할 또 나왔어. 그러니까 죄책감에 또 몸을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 까치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자기 욕망이 한번 분출된 경험을 했습니다. 그거는 까치의 인생을 새로 쓰는 자기 역사가 새로 시작하는 순간인데 전 같으면 용기가 없어서 감히 걔한테 들어가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렇죠. 이미 자기는 자기 진 면목, 자기 숨겨진 거를 이미 다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갈 힘이 있고 또 마지막에 보면 조심조심 비틀비틀 펄쩍펄쩍 갔는데 처음엔 조심거렸고 비틀비틀 거렸지만 마지막에 펄쩍펄쩍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걔가 바로 생각이 났고 그 시절도 내가 잃어버려야지 그게 얼마나 좋았는지 생각이 나는데 이미 자기는 한번 해봤기 때문에 새롭게 도전할 용기도 났고 한 발 한 발 옮길 때마다 힘이 났기 때문에 돌아가고요. 물론 걔가 그렇다고 반기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걔의 선택이지만 나는 갈 수 있는 거죠. 일단 가고 또 사실 이 까치가 이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유혹을 받아서 또 안 간다 그런 보장은 없어요. 사실은 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나는 걔에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시절에 굉장히 좋았고 또 같이 하고 싶은 마음 또 걔를 걱정했기 때문에 일단 돌아간다 쪽이고 내가 갈 힘이 있고 내가 갈 용기가 있기 때문에 간다라고 선택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내가 까치라면 상황에 대입해서 돌아가는 이유를 여러 부분에 걸쳐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시청자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게 돌아간다, 돌아가지 않는다 여러 이유가 이렇게 또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현희님은 돌아간다입니다. 돌아간다. 아마 걔도 찾아 나섰을 겁니다. 누구를 까치를 냄새도 잘 맡고 또 잘 뛸 수 있는 걔가 까치를 잘 찾았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게 논제가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 라이브. 두 분한테도 내가 진짜 얘기 안 했어요. 그렇죠? 내가 히든 논제가 하나 있어요. 히든 논제. 또 있어요?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두 분을 오. 겁나 긴장시키는 거지. 이거 뭐냐면 두 분이 이제 그러니까 입장이 몰릴 수도 있는 거죠. 그쵸. 왜냐? 두 명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자, 이거 또 진짜 가능성이 얘기 안 확률이 했어요. 반반입니다. 이거 네. 진짜 전혀 대본에 없던 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이현희님의 이걸 보고 내가 딱 발상이 된 거예요. 난 이렇게 순발력 내가 이제 좀 순발력 있죠? 자, 있죠. 볼게요. 여러분이 개라면 여러분이 개라면 폴짝폴짝해서 친구를 찾아갔잖아요. 까치가 돌아왔을 때 나는 까치를 반기겠다. 반길 것 같다. 이에 가까우시면 손바닥이고 글쎄 제 입장에서는 까치를 반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막 뭐 까치를 때리거나 그러진 않겠지만 이렇게 뭐 까치를 좀 반기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에 가까우면 뭐예요? 손등이에요.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도 이제 지금 했죠. 네. 여러분도 참여해 주세요. 내가 개라면 돌아온 까치를 반길 거다. 반길 거다. 예. 전지적 까치죠. 예, 손바닥. 네, 좋아요. 네. 그리고 아니면 난 반기진 않을 것 같다. 반기진 못할 것 같다로 할게. 반기진 못할 것 같다. 그럼 손등이요. 두 분 입장 됐어요? 네. 네. 지금 진짜 됐죠? 네, 됐어요. 진짜 안 짠 거예요? 네. 여기 벌써 올라오잖아. 자, 네. 화면 보시고 하나, 둘, 셋 올려주세요. 이거 봐. 오. 이거 대박이야. 하늘에 걸고 맹세 하나도 안 찼습니다. 이거는 우리 뭘 걸고 맹세할까? 전 하늘 걸었습니다. 제 목숨 걸을까요? 이분이 목숨을 내 앞에서도 몇 번을 거신 분이에요. 생명 걸고. 아니 이거 진짜 안 찼어. 이거 웬일이야. 난 이거 라이브 논제예요. 지금 반긴다, 반기지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 책 가지고도 이 토론하실 분들 있잖아요. 이거 해보세요, 이 논제. 논제 세상 만들기 쉬워. 예, 갑자기 70명 될 때 괜찮아요. 20명 지금 나가신 분들은 어차피 이제 운이 좀 부족하신 분들이에요. 행운이 따라 끝까지 이렇게 히든 논제도 못 보고 나간 거잖아요. 왜 이렇게 삶을 바쁘게 살아?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이렇게 나가시고. 자, 그러면 자, 내가 개라면 돌아온 까치를 반길 것 같다. 자, 반길 것 같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예, 반길 것 같다. 네. 기대가 돼요. 그 개는 딱 눈을 떴을 때 까치가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그쵸. 그때 자기한테 외로움이 찾아왔는데 물론
약간 화가 나는 부분도 조금은 있었지만 그치. 까치는 저 사막에서 성장하는 동안 걔는 혼자 있으면 성장을 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 전에 걔가 이랬어요. 뭐라고? 걔가? 한쪽 눈이 보이는 거 문제가 되지 않아. 맞아.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고 또 까치가 자기 상처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본능적으로 여우가 무섭다는 거 알았거든요. 그때 여우는 좋은 아이라고 하면서 좀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 결국은 이 개는 까치가 얼마나 어려운 부분이 있는지 그걸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일단은 까치가 없으면은 까치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때부터 생각을 해보게 되고 그 전에는 또 모릅니다. 걔는 자기가 이렇게 잘해주고 성실했기 때문에 어떻게 까치가 나를 두고 갈 수가 있지? 상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갔을 때는 아 이런 면에서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까치는 그런 행동에서 잘못했지만 걔는 자기 상대방을 자기는 다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떤 결핍을 주는 그런 제공을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다 완벽합니까? 까치도 부족한 면 있고 나도 부족한 면 있으니 우리 서로 그런 부족한 점을 서로 인정하면서 한번 같이 해보자. 반길 것 같습니다. 우와, 그런 의미에서. 네. 야, 진짜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또 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나 말하고 싶어 미칠 것 같아. 어떻게 해요? 좀 참아주십시오. 진행자는 네. 이렇게 선생님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이제 책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상한 그런 룰에 갇혀가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따가 내가 얼마나 얘기하나 봐요. 방송 끝나고. 자, 그러면은 이혜령님은 아, 반기기 어려울 것 같다. 반기지 못할 것 같다. 들어볼게요. 저는 민영 쌤이 후속 논제 하시기 전에 잠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뭘요? 지금 그 패널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막 올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지 올려주시는 거 잠시 생각하면서 아 걔가 까치가 이제 없어진 걸 찾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올려주신 분이 계셨는데 맞아, 아까. 네, 이현희님 맞아. 네,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걔가 까치를 찾으러 갔을까? 걔가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여우를 찾아간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잠시 했고요. 반긴다는 부분을 좀 떠나서 저는 걔가 벌써 행동을 했고 아침에 일어나서 두 친구가 없으면서 어떤 그 찾아 나서는 행동을 했는데 걔의 입장에서는 걔는 그 까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까치가 완전히 날개를 잃고 뭐 체념하고 자기는 더 이상 살 수 없어 이렇게 했을 때 동굴에서 기다려주고 그랬었는데 그런 개라면 까치는 벌써 혼자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다면 더 그 외롭고 불쌍한 존재 여우를 찾아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개의 입장에서는 이제 까치는 혼자 설 수 있고 떠났으니까 혼자 설 수 있는 입장이라면 개는 여우의 어떤 그 심정들을 느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뭐 까치를 반긴다기보다는 여우를 찾아 나서서 또 다른 내 여우의 이야기, 개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반기지 않는다를 선택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그런 까치가 꼴보기 싫어서 뭐 때린다 그런 건 아니네요. 네네. 뭐 갔다 왔는데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네. 화나서 걔를 못 반긴다는 건 아니네요. 좀 다른 네네. 의미에서 네. 아, 반기기는 어려울 것 같다. 지금 네. 김미연님 개 성선설 네. 이것까지 김미연님 개 성선설까지 지금 네. 올려주셨는데 보태실 네,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이제 또 있어요. 말씀을 하고 그쵸? 시간 관계상 짧게 그쵸?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보면 까치가 나오고 또 개를 찾아간다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마지막 장면은 초록색이라 항상 그 여우는 붉은색으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여우 얘기가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까치와 개로 하지만 이 책 제목은 또 여우잖아요. 저는 이 여우의 이 뒷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 여우는 이 또 다른 어떤 거를 자극을 주기 위해서 또 다른 삶을 찾아가서 또 이런 역할을 또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어차피 등장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나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인생을 계속 시작하게 하는 여우가 사람들을 어떤 자극시키고 자기의 어떤 면을 발견하게 하는 존재,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두 분이 이제 말씀이 좀 많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 극도로 전제시키는 진짜 짧게 해야 돼요. 네, 네, 짧게 마지막 부탁드립니다. 짧게 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수민 쌤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여우의 존재가 네. 질문하는 독서의 힘은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번 오. 확인 사살을 책 제목을 네. 확인하겠습니다. 명언이네요. 자, 이렇게 오늘의 여우 실시간 독서 토론 라이브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결국은 이 책을 두루두루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좁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카프카의 말처럼 바로 그 돕기의 경험들을 하는 과정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 이 오늘 프로그램 시청하신 분들 어떠셨는지 적극적인 참여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론 시청 소감 많이 지금부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오늘 토론 어떠셨습니까? 한 번씩 듣겠습니다. 이혜령 선생님 어떠셨나요? 네, 수많은 분들을 앞에 두고 라이브로 토론하는 경험이 처음이기도 하고 또 성북구청 독서토론 아카데미에 저도 예전에는 참여자로 참여했었거든요. 근데 강사로도 보조 강사로 참여하게 된 점이 무척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실시간 토론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수민 쌤이랑 다양한 이야기, 관점에서의 이야기를 나눈 게 역시 함께 읽기의 힘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시간도 또 옵니다. 다음 시간도 오는데 그때도 꼭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참여 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저랑 같은 쪽을 선택 안 해서 조금 섭섭한 면은 있었지만 덕분에 다양한 의견 듣고 제가 혜령 쌤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새로운 면을 알게 되고 또 이 책을 앞에 두고 사실 저는 생방송을 앞두고 떨리는 부분도 조금은 있었지만 사실은 오늘 이 책 읽으면서 아침에 굉장히 떨렸어요. 그래서 그림책이 힘이라는 까치처럼. 거. 그렇죠. 까치처럼 또 틀리고 여우 앞에서 또 떨렸는데 그림책이 항상 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건데 만일에 토론하지 않았으면 또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토론을 또 이 성북구청에서 이런 거 만들지 않았으면 제가 이거 오늘 또 놓쳤을 거 아니에요. 오늘 이런 행운을 갖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즐겁게 토론 시청하셨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 프로그램 정말 재밌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방송으로 또 만나 뵙기로 하고요. 이 방송 널리 소개해 주세요. 자, 다음 주 정말 기대가 되실 거예요. 다음 주는 이제 마지막 강의예요. 한 번도 빠지지 말고 또 출석을 하셔야 개근자 박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는 마지막 강의에 이어서 또 두 분 패널분들 모시고 바로 성북구 올해의 한 책으로 선정된 책입니다. 어떤 책일까요? 네, 김소영 작가의 어린이라는 세계입니다. 정말 잘된 베스트셀러인데요. 오늘 이어서 다음 주에는 그림책이 아닌 또 이런 책으로 단행본으로 어떻게 보실 수 있을지 저희가 열띤 토론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예능 TV보다 더 재밌었어요. 방송국의 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중파 진출. 네, 꼭 부탁드립니다. 1도 떨지 않고 할 수 있는 자신 있죠? 그럼요. 충분히 할 수 있죠. 오늘은 조금 이렇게 부족한 게 있더라도 이런 것도 더 재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소문 내주시고요.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 어린이라는 세계 읽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